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환율 1,450원대네요. 1,455원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금, 은, 구리는 또 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연휴 앞둔 상황에서 일부 종목군들 일단은 물량 정리가 필요한 대형주 단에서는 약간의 수급적으로 좀 큰 물량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좀 있습니다. 이럴 때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걸까요? 마감 스퍼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산타의 존재는 안 믿어도 산타 랠리는 좀 믿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시장에서 정말 26일부터 또 10년 효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 저희는 로봇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원래 로봇은 추워질 때부터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워질 때부터 올랐어요. 노란봉투법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고 그 노란봉투법이 트리거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무백스인데요. 중간에 좀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팔았다, 최대 주주가 이런 거 팔았다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얘기해보죠. 지금 다시 물류 자동화 쪽으로 시계 바람이 불어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이전에 한번 사이클 봤던 대로 다시 또 감속기 단, 로보틱스 단, 휴머노이드 단까지 다시 한번 1월을 앞두고 시세를 연속해서 그려볼 수 있는 것인지 싶거든요. 판단 주시나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올서부터 계속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제 로봇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된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사를 많이 가졌고요.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여러 이제 종류, 미국과 이제 중국 업체들이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사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주류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로봇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 물류 자동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련된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시장 내에서는 아주 주목도를 크게 받았었던 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 물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AI와 결합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성능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기업들도 이런 로봇 물류와 관련된, 그러니까 공장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를 크게 갖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 내 주목도를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장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이런 물류 자동화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크게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관심사항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부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올랐었던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차트를 보면 정말 아찔하게 잘 갑니다. 이 종목이 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4,000원이었는데 오늘 2만 원 부근까지 오른 거니까 5배가 오른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현대무백스가 보여줄 그 폭발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로 정리를 지어야 하는 구간인 것인지 싶거든요. 자, 나 대표님께 여쭐게요. 현대무백스가 이런 대장적인 지위를 더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안 오른 로봇주 찾는 게 더 편한 선택지일까요? 네,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은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이는 현대무백스의 현재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가파른 이격을 벌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다고 해도 언제 한 번은 조만간 윗꼬리가 달린 큰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고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항상 상승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배 정도가 갔을 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됩니다. 현재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12월 상승을 시작한 그 가격대가 10,000원 전후였는데 2만 원 정도까지 2배 올라오면서 이제는 조정이 곧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보셔야 되고,
이전에 9월에도 5천 원 정도 가격대에서 10,000원 정도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좀 그 가격도 주춤해지고 한 번 상승 이후에도 한 달 반 이상을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언제 한번 그 윗꼬리가 달고 큰 음봉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뭐 예측하기보다는 곧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할 단계다. 다른 로봇주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똑같이 대응 전략 세우세요? 예, 로봇주 자체가 이제 앞으로 있을 CES를 대비해서 약간의 추가 상승을 하는 구간이어서 이미 올라온 시점에서 한 번에 그 거래량을 터뜨리는 이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전체적으로도 좀 조심해야 될 구간 같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말인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비중 관리 잘 해가시면서 흐름을 보겠지만 신규에 있어서는 때를 또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네요. 알겠습니다. 현대무벡스 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 속에서 오후장에 수급이 강화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이고요. 60만 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24일 오늘 장 끝나고 나면 투경 해제에 관련해서 여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고딱지가 붙고 나서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에서 SK 하이닉스의 존재감이 좀 뒷단으로 내려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중요도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들어오는 수급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뭐 투자 경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그 뭐 미국에서 이제 AI 거품이 조금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에 비해서 못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투자 경보가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주와 비슷한 그런 움직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AI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AI 칩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인 DDR5나 그다음에 SSD에 대한 수요도 계속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많이 뭐 미국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서버용 뭐 SSD나 DDR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공급 부족이 뭐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장들을 이제 증설했다가 그 이후서부터 지금 증설이 일단은 뭐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뭐 서구권에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량도 같이 가격에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3사,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이제 D램 3사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을 급격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을 좀 더 그러니까 관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27년도까지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시장 내에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크게 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 업체가 수요도 폭증하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뭐 80조 원이 채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시장 뭐 외국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100조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보다는 당연히 많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얼마 전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자사주를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제 ADR로 상장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약 상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마이크로넨 대비해서 지금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가 아마 향후에 2, 3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지금보다는 좀 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센티면에서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지금 뭐 등을 돌릴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관련해서 또 여기에 투경 해제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보다 주가는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쪽에서 의견 주셨습니다. 나 대표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은 60부터다라는 얘기 있는데 하이닉스도 일단 60은 좀 만들어 놓고 나야 60에서 저항이 안 부딪혔네 이런 걸 확인할 것 같은데 지금 딱 59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투경 해제 예.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해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요. 그래서 그 투경 해제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이제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봉상으로 그 62평 주봉 조정을 모두 다 받은 상황이고 상승으로 다시 한번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까지 상승 사이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 구간에서는 레벨업이 시작되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시작되는 상승 초입 단계로 볼 수 있어서 그 9월 정도부터 11월까지의 상승이 나왔던 시점 이후에 충분한 조정은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뭐 투경 해제 여부를 떠나서도 네.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아직 장 마감까지 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현재 59만 원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제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은 조금 높은 상황이기는 하죠. 어쨌든 직전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종가 뭐 투경 여부와 상관없이 흐름을 좀 바라보고 그 여부와 상관없이 떼어놓고 봤을 때도 두 분의 의견은 가히 긍정적이다 의견까지 받아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자 하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쪽에 수급이 또 모였습니다. 여기 뭐 철강 리튬은 워낙 본 사업 영역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로봇까지 붙어지게 된다면 이건 그룹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요. 자, 홀딩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줘야 할 숙제는 많기는 하거든요. 임수진 네. 대표님의 평가는요? 뭐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철강 회사에 네. 대한 밸류보다는 기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철강 회사들의 평균 PER이 지금 뭐 10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 회사다라기보다는 철강 이외 쪽에 좀 더 시장에서는 주목도를 높였다라고 보는데 글로벌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포스코 그러면 아직도 철강 회사다라는 관점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포스코가 신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철강 산업 자체에 대한 뭐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뭐 2차 전지나 로봇으로 이제 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야가 이제 계속 좀 회복이 좀 되어야만 아마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미국의 이제 산업용 휴머노이드인 이제 페르소나 AI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포스코도 향후에 로봇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까. 그리고와 덧붙여서 지금 뭐 포스코에서도 지금 중후장대형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사업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을 활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이제 로봇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포스코 전체에서 로봇 관련된 분야는 아직까지 좀 미미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이 앞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포스코 그룹이 뭐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철강 분야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현대제철의 이제 미국 공장이 이제 공동 투자를 한다라는 형태가 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뭐 중국산 그런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뭐 반덤핑 관세라든가로 해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좀 회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대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회복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긴 호흡보다는 좀 짧은 호흡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철강 쪽으로 한번 흐름 보자 의견이십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두리에 갇혀져 있는 주가 라인이기는 합니다. 위로도 장기 입형이 있고요. 아래도 장기 입형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 라인이거든요. 아, 여기서는 그럼 짧게 봐야 되는 것인지 싶네요. 네, 오늘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충분한 횡보 수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상으로 대략 한 2개월 이상의 횡보가 더 이어져야 모두 수렴이 됐다라고 보고 그때 정도쯤에 방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이다로 보고 그리고 입형 수렴 이후는 이제 내년 1분기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28만 원, 상단으로 많이 열고 봐도 33만 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간 정도 수준이어서 위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33만 원을 가볍게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장기적인 횡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의 횡보까지 기간을 좀 두는 전략이 좀 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내년 1분기에는 어떠한 자리에서 그 구간을 만드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됩니다. 관방으로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그렇게 재미있는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프론티어 지금 잘 가고 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에 있어서도 다시금 윗방향으로 틉니다. 그래서 우주랑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이 지금 또 잘 수급이 오후장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스페이스 X 기대감으로 가장 탄력적이고 끼를 보였었던 스피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사실 저희를 아프게 했고 또 어제 저희에게 혼란을 주었었던 우주 종목인데요. 다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발 움직임과 함께 기대감을 품어도 되는 건가? 정리가 좀 필요한 구간 같아요, 임순재 대표님. 뭐 스피어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 X의 이제 IPO와 관련돼서 뭐 이슈가 불면서 이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형 특수 합금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올 3분기까지 우주형 이제 특수 합금에 대해서 수주 금액이 4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말 기준으로도 수주 잔고가 현재 435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용 이제 특수합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뭐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우주 환경이 원체 가혹하기 때문에 고내열성에 고내식성, 그다음에 정밀 강공이 이제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인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내용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스피어가 지금 계속 이런 이제 우주용 합금에 대해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피어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기업에,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에 OEM으로 하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하청 업체에 이제 주문을 그러니까 수주를 받으면 하청 업체에 주문을 내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원청 업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약을 했었던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이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청을 주면서 원자재 가격이 만약 변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뭐 매출,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1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닥 그 다른 이제 이런 원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납품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주식 오버행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피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그다음에 올 3월에 전환사채를 150억, 152억씩 발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환사채 3회차,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발행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발행 가격이 2,000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히 그 전환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이 된 물량들은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상상인증권이 그 중에서 60억 원, 그러니까 주식 수로는 314만 주를 최근에 그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남아 있는 주식 물량 수가 475만 주가 현재 전환되어 있는데 이 물량도 조만간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환되면 당연히 지금 6배 수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전부 주식으로 이제 매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 3월 달에 발행되는 그런 주식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전환이 가능한 그런 물량들 150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행 가격대가 4,000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3배 이상의 수익성을 보인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부 다 매도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전환 물량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 하나의 또 커다란 벽이 있는 상황이다 언급 주셨고, 또 제로 가치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스피어가 갖고 있는 그 유통 그 체계 자체에 있어서는 매력도로 봤을 때 과연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네요. 나 대표님, 실질적으로 이 스피어가 추세를 그려갈 때 변동을 만들면서 그려가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군이기도 합니다만 기회 보시는지요? 네, 스피어를 포함해서 우주항공 테마가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으로 인해서 약간은 펀더멘털하고 맞지 않은 테마성 상승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 벤처 투자를 필두로 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피어는 그 캠코아하고도 약간은 사업 구조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펀더멘털로 인한 상승이 아닌 테마성 상승은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보고 있고, 그리고 14,000원 정도 가격대에서의 그 지난 8월 그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생겼던 매물 구간이 그 넘어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그러니까 손절 매물 포함한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 구간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저항대 미치고,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고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여기서부터의 조정, 10,000원 정도 선까지의 다시 한번 조정 예상이 됩니다. 아, 네. 14,000원 라인대를 완전히 또 올려 세우는가의 숙제를 남긴 채 지금 눌림목의 영역인 것인지 아니면 또 하방의 용인을 우리가 둬야 하는 자리인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변동을 보이면서 추세를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에 있어서도 여러분 현명한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의 의견은 관망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OS랩 챙겨왔고요. 삼성 또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시장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현대차 쪽에서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이런 자율주행의 얘기가 한껏 붐업이 된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재료가 또 붙게 되니까 자율주행 쪽 오늘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퓨런티어가 현재 구간
구간에서 또 호가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퓨런티어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SOS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장기 입형을 좀 뚫면서 시세를 모으려나 싶은 구간까지 와 있거든요. 자율주행 키워드가 간다면 SOS랩의 점수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이 이제 어떤 형태로 갈지를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 GF의 아다스 부분을 이제 인수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이제 전장화, 자동차의 전장화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런 전장화가 가속되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자율주행 부분도 지금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려면 전기차의 보급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SOS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 센서와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뭐 라이다라는 게 뭐 지금 이제 레이저를 쏴서 주변에 있는 주변 사항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로봇 주행, 그다음에 산업 안전 분야 등으로 이제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할 때 라이다를 쓰지 않고 전부 다 카메라를 통한 이제 비전 형태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뭐 테슬라 형태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라이다의 사용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미국 가의 이제 버금가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더나 레이더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레이더나 라이더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향후에는 라이더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라이다나 레이더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차가 향후에 업계의 이제 표준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라이더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센서의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의 이제 자율주행 아니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지금 최근에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로보틱스 랩이라고 해서 이제 그 로봇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 부서에서 차세대 로봇 플랫폼형 라이더를 SOS 랩의 제품을 하기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이란 아니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의 라이더의 사용량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봐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테슬라발 모멘텀을 조금 더 강하게 두기 때문에 퓨런티어가 좀 더 강세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죠. SOS랩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로봇이 또 있기는 합니다. 로봇 부품 쪽으로 현대 쪽으로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생기고는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수급력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점검 받으려고요. 그럼 지금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을 안 둔 종목처럼 오히려 최우선 종목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맞는지 싶네요. 네.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SOS랩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확신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완벽하게 장기 수렴 이후의 상승으로 전환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는 적어도 그 매물대 상단, 그러니까 매물대를 뚫고 가기는 어렵다고 해도 매물대 상단이 14,000원 정도 부근까지의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 짧게 보는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의 상승은 사업성적인 측면이 받쳐줘야 되고 라이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4,000원대까지는 그러면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여기로 일단 1차적인 목표권을 잡고 SOS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응 전략 꾸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SOS랩까지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